예, 164쪽에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매년 놉니다. 매년 노는데 매년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시험 칠 때 되면은 어디가 매년 노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논다 해도 틀려. 예. 자, 그래서 올해도 뭐 또 놓을 거예요. 의에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으로서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여기 보시다시피 구도심이에요. 이미 개발 끝난 곳이죠. 외지역이니까 그거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이다. 빈 공간적 여유가 많다. 이 뜻이에요, 그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이라는 것이. 개발이 시작이나 집중되는 곳이고, 빈 공간이 여유가 많을 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썼어요.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구역 이렇게 줄치고, 자, 그게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말 옆에, 자, 이렇게 썼어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정한 기반시설이란 다음의 기반시설을 말하는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고등교육부에 따른 학교, 즉 대학교는 제외하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시설들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에 묻느냐? 물어요. 몇 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외운다? 안 외워야 되죠. 안 외우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여기 써놨잖아.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곳이에요. 자, 아파트 단지 조성한다 생각하고 도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자, 공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단지 주변에 가면 조그마한 소공원들 설치해놨죠. 필요하다. 녹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녹지가 뭔데? 나무 심으라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주변에 나무 심어놨죠. 그걸 녹지. 자, 그 다음에 학교. 애들 학교 있어야 되죠. 단 대학교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다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외울 거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자 기반시설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개발이 여기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여기는 빈 공간 여유가 많습니다. 자, 이제 건물이 하나씩 들어올 때요. 자, 이 지역이 이제 장래에 개발이 완료가 된 때, 이때를 전제로 볼 때는 현재 설치된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부족하지 않는데 여기 이제 시설이나 개발이 다 되고 나면은 앞으로 저기 설치되어 있는 이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질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면은 장래에
개발이 다 됐을 때 필요한 기반 시설, 그 용지를 미리 설치하거나 자, 확보를 하는 곳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걸 미리 땡겨 설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 돈이 듭니다. 방법은 저기에 개발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라 할 수도 있고, 자,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떤 사람 돈을 미리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뒤에 낼 수도 있고, 그럼 제대로 된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 기반시설, 앞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부과를 해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부과하느냐? 제일 먼저 이 지역에 내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기반 설치 계획은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종류,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기반 설치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은 앞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종류나 규모가 파악이 되겠죠. 네. 자, 이걸 설치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합니다. 이 비용을 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자, 이 도로는 지금보다 좀 넓은 도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새로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는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되고, 여기는 애들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갓 조성되는 적이 있죠. 그런 곳이에요.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지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기반시설 하고 싶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자, 산정한 비용이 2조 좀 들더라. 네, 저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 비용을, 자, 이 중에 2조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비용의 20%, 2조 같으면 4천억 정도 되겠죠. 이 4천억 정도 20%를, 자, 여기에 설치하는, 자, 건축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을 하는 사람, 정축하는 사람에게 20%를 부과시켜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 여기는 L 아파트, H 아파트, D 아파트 전부 다 아파트 건설사 있죠. 건설사에 미리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설사가 20%를 자기가 짓는 건물 크기에 따라서, 자, 납부하겠죠. 징수하죠. 이 징수된 돈과 국가 지자체가 나머지 80%를 부담해서, 자, 여기 필요한 기반시설, 그 용지를 미리, 자, 설치하거나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돈을 가지고 저기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 건설업자, 자, 그 다음에 뭐 상가 건설업자들이 부과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아파트를 내가 하나 분양받았다. 그럼 분양대금에 이 돈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는 그 분양대금 명세에 자세히 보면 조그만한 글씨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게 분양대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받을 때 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자, 내가 분양받는 곳에
현장에 가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그 비용이 생각보다는 작게 부과돼요. 자, 기반시설이 없는 곳이라면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계의 송정지구에 아파트 단지 저기 조성해놨죠. 그때 조성할 때 이거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파트 분양가가 생각보다는 비쌌어요. 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당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1, 2억씩 들어가요. 이 돈이. 왜? 그 부지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 만약 기반시 설치가 잘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비용이 작게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기반시 설치 비용이다. 그래서 시험에 뭐 내는 내용이 여기는 다양합니다. 예.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거기에 양갈 위반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뭐 지정권자, 지정대상자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넘어가봐야 뭐 중요한 건 다 빠져가 있죠. 예. 그래서 뜻만 지금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책에는 없는데 뭐 제가 이렇게 부과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나 집중되는 곳으로 공간적 여유가 어떻습니까?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정해서 앞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는 뭘 부과한다? 돈을. 이 설치하는 데는 비용 있죠? 비용을 부과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기반시설 종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실 거 없습니다. 도시공약시설, 광역시설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 168쪽에 도시공약시설 사업이라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은 배울 단계가 아니에요. 이 내용 가지고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합니다.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옆에 가시면 도시공약시설 부지 매수 청구라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지금 뭐 이런 거 해보면 다음 주에 안 옵니다. 내가 살면서 이래 골치 아픈 걸 해야 되나 할 내용이에요. 이거 다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도시개발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법에서 여러분 시험에 몇 문제로 온다?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배우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174쪽에 보시면은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를 해봐야 거기에 1번, 2번이 다예요, 사실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 보시면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 3조나 9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고시 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도시개발사업이다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여기 A라는 시 행정구역입니다. 자,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이 도시에 여기 도심도 있습니다. 자, 일로는 또 주거지역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도시에 여기에 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게에는 신도시를 조성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방향제시 계획으로 여기다가 산업단지 조성하라, 신도시를 조성하라고 방향을 정해줍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겠죠. 시지역이니까. 그러면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도시군 관리에 만들어서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하는 실행계획이 발표되면 여기 개발 착수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먼저 여기에 이곳에 자,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요. 자, 이거 뭐로 끝났습니까? 구역으로 끝났죠. 항상 구역으로 끝나면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죠. 자, 우리 이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도 구역으로 끝났죠. 여기에도 이와 같은 비용 부과에 대한 별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구역으로 끝나면 항상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구역이 끝났으니까 여기에는 별도 기준을 이 뭐냐? 도시개발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도시개발법.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 산업단지 조성한다, 신도시 조성하는 곳에서는 다른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법만 딱 적용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 좀 배웠는데, 자, 여기 산업단지 조성해야 할 곳이 이 도시의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자, 신도시를 조성해야 할 이곳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용도적 배웠죠? 자, 그럼 용도지역의 이 일반적 기준이 여기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안 한다. 뭐만 적용해야 된다? 도시개발법만 적용. 국토계획 및 운영하는 법에서 배웠던 용도적 일반적 기준 있죠? 적용 안 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중개를 한다. 옛날에 시험을 꼭 칠 때 그냥 위에서 시험 친 사람 중개업을 하는데 신도시 조사하는 데 들어가 중개업을 해요. 나 이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그래서 이게 용도적이 자연녹지니까 설명을 자연녹지가 하는 것을 쫙 설명합니다. 여기 자연녹지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조건 어느 법에 따라서 중개해야 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중개를 해야 돼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중개를 하셔야지 자연녹지나 용도적 일반적 기준 가지고 적용해서는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다 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보건, 복지 등등등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책에는 단지나 시가지 조성으로 되어 있죠. 신도시는 여러 개의 단지 플러스 시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뭐라 부른다? 신도시다, 이렇게 합니다. 단지, 시가지 여러 개 결합된 형태. 결국은 단지나 시가지 이런 것이 합쳐진 것을 뭐? 신도시. 이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자, 그럼 울산광역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한 곳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울산 광역시에. 엄청 많죠. 자, 저 바닷가부터 갑시다.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공장 부지 있죠. 그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에 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해뒀기 때문에 그 조성된 부지를 현대중공업에서 분양받았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공장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울산광역시에 각종 큰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뭐라 부릅니까? 산업단지라고 하지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SK공장이 들어가는 부지는 국가에서 산업단지로 이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조성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 울산광역시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북부에 가면 좋아하는 공단들 있죠. 그럼 울산광역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윤리에 가면은 자 울주군청이 걸로 가 있죠. 그 어떻게 조성했을까? 대라 이거로 조성했어요. 윤리에다가 행정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해서 거기에 행정군청이 들어가 있죠. 그 옆에 보면 각종 군청과 관련된 상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형태로 조그만하게 조성할 수도 있고 크게 조성할 수도 있고 또 시가지 형태로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적은 사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울산광역시 메인 시가지를 조성할 때도 역시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조성이 된 곳이에요. 자, 그리고 신도시 형태로는 울산광역시 안에는 조성이 된 곳이 없어요. 자, 그런데 부산, 경남, 울산광역시 일대에는 신도시 형태로 조성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크게 조성한 곳이 양산 물금 신도시. 거기를 가보시면은 여러 개의 주거단지, 상업단지, 자, 산업단지 같은 것이 결합이 된 형태로 크게 조성해 놨습니다. 300만 평 규모로 해놨어요. 엄청나게 크게 해놨죠.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신도시 형태로 조성한 곳이 부산에 가면 해운대 신도시 들어봤습니까? 거기 이 형태로 조성해요. 가장 먼저. 거기도 여러 가지 단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간 신도시. 이런 것이 다 신도시 형태로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뭘 배우느냐. 자,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조성을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어떻게 조성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사업의 절차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또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자 사업계획도 만들고 구역 지정을 누가 할 건지 자 그리고 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자 비용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비용. 자 이게 전부 다 이 미개발지죠. 여기에 새롭게 이렇게 신도시를 넣는다든지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미개발지에다가 기반 이런 미개발지에 기반시설, 도로, 자 상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거 설치해 줘야 되죠. 그리고 대지, 건물에 들어갈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설해서 이런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자, 저게 드는 비용.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단지나 시가지 조성, 신도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성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이 지역에 있는 토지나 자 건물들을 다 수용한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의 땅값이 비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까? 싸야죠. 땅값 비싸면 수용 못해요. 이런 곳은 대부분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입니다.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식을 씁니다. 지가가 어떻습니까? 낮을 때 쓰고. 자, 사업에 드는 각종 비용, 토지 보상금, 여러 가지 사업에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기반 설치하거나 대조성하는 데 각종 비용 부담은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자, 시행자 부담하기 때문에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절차가 간편합니다. 수용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절차 간편하고 사업기간이 당기고 개발되는 이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영남에서 제일 먼저 신도시 형태로 해운대 신도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 땅값이 10,000원 평당. 싼 거는 5,000원. 그거 부산광역시 수용 다 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해서 분양할 때 주택건설 용지는 한 200만 원 평당. 상업 용지는 500만 원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언제냐? 80년대 초, 1980초에. 그래서 상업 용지 같은 경우 5,000원에 수용해서 500만 원이니까 1,100 올랐죠. 엄청난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개인 토지 건물 다 수용해서 싹 이주시켜 놨고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모든 비용 부담은 시행자에 되고, 자, 절차는 간편한데 단점이 있어요.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어떻다? 큽니다. 왜? 삭김이 다 돼야 돼요. 자, 한지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과 정반대 방식이에요. 자, 환지다라는 것은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이에요. 자, 개발 전의 토지, 개발하기 전의 토지를 주고 개발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이 한지 방식인데, 개발되기 전에는 평당 100만 원. 자, 그러면 개발된 후에 토지는 평당 200만 원. 이 개발 차익을 가지고 사업경비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100평 가지고 있으면 1억이죠. 자, 개발되면 평당 이제 얼마? 2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만 돌려주면 돼. 50평만 돌려주면 돼요. 그럼 똑같죠? 50평은 사업경비 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지 방식은 지가가 어떨 때? 높을 때 쓰고, 자, 사업의 비용 부담은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주고 개발시켜서 자기 토지 준 개발 전 토지 가치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사업경비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자, 장점은, 자, 여기는 시행자, 재정적 부담이 없습니다. 왜? 비용부담 누가 하니까? 토지 소유자도 하니까. 자, 단점은 수용 사용 방식 장점의 반대입니다. 절차 복잡합니다. 자, 이 토지 가격 정하는 것부터 막 여기는 정말 복잡해요. 자, 그다음 사업기간 장기겠죠.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다음 개발되는 이익이 생각보다 어떻다? 적습니다. 기껏 1배, 2배밖에 안 올라요. 자,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 이 사업을 하는 걸 배워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뭐 내겠습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군역이었죠. 이게 뭡니다. 6문제 중에 30문제 나와요, 여기서. 그 뻔히 노는 거 알면서 틀려요.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은, 이해만 좀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다 놓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간단하게 개인 토지를 어떻습니까?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려니까 지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원칙이 도시개발 사업, 신개발 사업을 이렇게 할 경우에 이런 단지나 시가 조성할 때 이 지역이 미개발지면 땅값 사겠죠? 그럼 100% 수용 사용 방식을 합니다. 골치 아픈 한지 안 써요. 그런데 의외로 땅값이 비쌀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뭘 쓴다? 한지 방식 씁니다. 한지 방식 쓰면서 너끼리 해라. 국가 지자체 개입을 안 할래요. 골치 아프니까. 한지 방식은 지가가 높을 때 쓰고 사업에 드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 정도만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밑에 뭐 4번에 한지라고 되어 있죠. 뭐 안 읽어도 됩니다. 채비지 지금 안 봐도 돼요. 입체 한지 뭐 간보율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시면 도시가구의 지정 등이라 되어 있죠. 자, 사업 절차에 관한 것인데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뭐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쭉 넘어가서 거기에 보시면 184쪽에 가시면 수용 방식 옆에 한지 방식이 들어가 있죠. 자, 수용 방식 간단하게 개인 토지나 건물을 수용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지가가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되고, 한지 방식은 토지 바꿔주는 방식이죠. 지가 높을 때 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공부해봐야 머릿속에 뭐만 가중된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예. 봐봐야 도움 아무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용어를 또 배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은 용어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 시험과는 달리 요즘 시험은 그 이해된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시험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나오면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뭐 하는 곳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해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해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줍니다. 이해만 하면. 자,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마칩니다. 네.